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오늘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미국의 탑뉴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사흘째의 휴전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최초의 미국인 석방도 나왔고요. 인질로 잡혀간 미국인 어린아이입니다. 4살짜리 소녀가 이제 석방된 뉴스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 내일이 사이버 먼데이로 아주 경제적으로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소매 장사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의 러닝메이트를 물색하는 것이 조금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제 제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 주님을 배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주님이 가르쳐준 생활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한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공화당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 아이오와주의 복음주의 리더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또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도 난 차라리 2024년도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어 하는 중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중심으로 오늘의 미국에서는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과 수감자 교환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50명 대 150명 3대 1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다 채워졌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같은 나라는 따로 하마스와 이란을 통해서 접촉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0명 대 150명인 거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풀려난 미국 소녀를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일요일인 오늘 14명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나머지 3명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해서 17명이었고 어제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어겼다 해서 몇 시간 동안 인질 석방하는 것을 지연하다가 결국은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도 24명이었는데 24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태국 사람이 10명 또 필리핀 사람 1명 해서 첫날 24명 그리고 이틀째 연기가 됐다가 17명, 그 가운데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13명이고 나머지는 4명이 외국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3명의 외국인 17명 해서 지금까지 전부 54명 대 117명이 되네요. 그런데 54명 가운데는 그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39명.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11명 남은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50대 150이 아닌 거고요. 또 하나의 합의가 50명 대 150명 이스라엘이 지금 잡고 있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 150명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이번에 풀려나는 인질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이중 국적자건 전부 어린이와 여성만 포함이 됩니다. 하마스가 인계받게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부 여성과 어린이만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인데도 에비게일 그 에단이라는 금요일에 4살 생일을 맞았고 아빠 품에서 아빠는 숨졌는데 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인질로 잡혀간 그 에비게일 네단 4살짜리 소녀. 이 소녀는 또 다른 언니하고 오빠더군요. 6살 언니와 10살 오빠도 또 집안에서
엄마가 숨지는 것을 보고 막 도망쳐서 아빠 있는데, 아빠가 에비게일 여동생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아빠 있는 데를 막 찾아가서 보다가 이제 하마스가 아빠에게 총 쏘는 것을 보고 아빠도 숨지고 에비게일도 숨졌구나 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하죠. 이 두 명이. 그래서 하마스와 엄마가 숨질 때도 이 하마스 전투 요원과 눈이 마주쳤고, 또 아빠 총 쏠 때도 하마스 전투 요원과 눈은 마주쳤는데 하마스 전투 요원이 어린아이들은 사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친척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마스 전투 요원과 눈이, 엄마가 살해됐을 때도 아빠가 살해됐을 때도 마주쳤다 하는 건 하마스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새 어린이는 엄마 아빠 다 없는 고아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에비게일 에단 4살 소녀가 석방되게 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고요. 그래서 이 4살 소녀는 옷장 속에 나중에 또 막 하마스가 아빠까지 쏘고 나서 막 도망치고 옷장 속에서 14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여동생과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스토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9살 소년이 이스라엘 그 병원에서 이스라엘이 그 아빠와 아파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장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어린 아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상상만 하면 됐지 그 아이의 얼굴을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진은 그냥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매체에서는 하마스로 인계가 된, 아니죠. 하마스로 인계가 된 건 아니죠. 서한지구로 풀려난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 정정합니다.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저항을 했다던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다던가, 그래서 이제 잡혔던 소년이라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이제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일일이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세히 전해주지 않더라도 그 스토리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수감된 사람들이나 억울할 경우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인질은 다 억울한 게 아니라 아무 죄 없이 공포 속에서 살아간 이제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어겼다 해서 14살인가요? 10대 소녀는 풀어주고 54살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대로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어제는 체크포인트에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한 사람 여성이 풀려났는데 그 여성은 아카데미 에서 다큐멘터리 후보작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름이 뭐든가요? 이스라 자비스. 딱 그 체크포인트. 이스라엘 경찰들이 체크포인트에서 이렇게 있는데 폭발했고 아무튼 그래서 얼굴도 다 상하고 한 그런 그 스토리의 수감자도 어제 풀려났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들, 외국인 여성과 어린이들 풀려났고, 팔레스타인도 역시 여성과 어린이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드론도 띄우고 했다는 등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전이 깨지면 어떡하는가 굉장히 염려했지만 그 연기는, 휴전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그 시간이 연기된 것은 몇 시간이었고요. 괜찮았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 석방에 우선하라, 하마스를 부수는 대신, 이런 그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영국에서도, 오늘 영국에서는 한 50년 넘어 만에 최대 규모의 이스라엘적인 시위,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한 6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 같아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참여를 했고 영국의 현 장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가려고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됐고요. 지금 영국도 아무래도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더 많은데요. 정치인이라든가 엘리트, 힘과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친이스라엘적인 것을 많이 하고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좀 친팔레스타인적인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영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많이 늘어났고요. 예를 들면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야만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런던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범죄 신고가 554건 접수됐답니다. 1년 전 같은 기관은 44건이었거든요. 10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혐오 범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 머피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이고요. 커네디컷이 지역구입니다. 잘 알려진 연방 상원 의원이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사상은 용납하면 안 된다. 가자 내부의 민간인 피해 수준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지금 주말에 크리스 머피라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연방 상원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죄 없는 일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또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say no라고 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숫자적으로도 비교도 안 되고 say no라고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나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1200명 숨진 게 4만 명, 미국 인구 대비 4만 명으로 숨졌다고 계산을 한다면 이건 가자 지구에서 숨진 14,000명 훨씬 넘잖아요. 지금 14,000명이라고만 치고 그건 120만 명에 해당된다 했더니 어떤 분이 12만 명이겠죠 하는데 아니죠. 사망자 숫자가 지금 10배나 더 많고 가자지구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인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많으면 40만 명. 40만 명의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3 하면 120만 명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만 명 대 120만 명입니다. 사망자의 차이만. 그러니까 크리스 머피 같은 의원도 이 의원은 주이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전 주이시면서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쓴 버니 샌더스 의원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say no 해야지 되지만 전략적인 비용도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민간인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서한 지구에서도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이 몇백 명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보도하지 않잖아요. 시위한다고 죽이고 돌 던진다고 죽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크리스 머피 의원은 전략적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리크루트를 되면은 이건 하마스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전략적인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효과적으로, 더 능수능란하게 하마스를 모집한다면. 그래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 코스를 스스로는 안 바꾼다. 왜냐하면 네탄야후 정권이기 때문에. 네탄야후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못 살게 많이 억누르는 것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바꿀 리가 없죠. 우파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백지 수표를 주면 안 된다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쓴 겁니다. 크리스 머피 의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어느 나라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물론 이스라엘과 친구, 강한 동맹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맹, 친구 국가의 우정도 조건이 맞아야지 된다. 전쟁법을 어기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간인을 알면서도 학살하고 병원 안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중상자를 숨지게 하고 전기 안 주고 물, 식품, 의약품 안 줘서 그리고 포위하고 폭격하고 병동을 그런 친구 이스라엘 국가에 맘대로 쓰세요 하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구고 동맹이지만 그 우정에도 조건이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은 그건 그런 이스라엘에 백지수표를 주고 계속 전쟁하세요. 도와주는 것은 미국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 크리스 머피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전해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쭉 해외 언론을 보면은요. 미국엔 잘 안 나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북부에서 집도 절도 다 잃고 제가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왜 집도 절도라는 말을 최근 며칠 사이에 2번이나 썼네요. 그냥 관용구로 받아들여 주세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른 해외 언론의 그 사진 같은 것, 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연료가 없으니까 지금 겨우 쬐끔 뽀끼또 UN이 써라 하면서 조금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보면은 아이가 있잖아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가 씹어먹을 수 없는 그런 식품이 있으면 그걸 열로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문을 부숩니다. 창문에 창틀을 부숩니다. 나무로 돼 있다면.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전쟁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피치 못해서 한다 하죠. 맞습니다. 피치 못할 전쟁은 없겠지만 그냥 있다고 치고 차선의 전쟁이 있다고 쳐도 지난 1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이 정도의 그 피해를 내고 사람을 이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살상을 하고 대량 살상입니다.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남쪽으로 가서 하면서 연료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문을 부숴서 땔감으로 써야지 된다는 게 21세기에 2023년도 11월 26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이 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목요일 추수감사절 밥 먹고 나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틀, 오늘 굉장히 손님 많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아직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안 했습니다. 7.5% 그 지출 소비가 늘어서 이거 얼만큼인가요? 98억 달러를 사람들이 썼답니다. 이게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은 한인 가게도 온라인이 많이 있잖아요. 소매업소가 이제 더 일찍 할인 같은 것을 시작을 했고 뭐 경제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이 조금 요즘 우울하잖아요. 난 지금은 괜찮아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지갑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지갑을 오픈했다는 겁니다. 할인이 점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으로 빨라진 것은 코비드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못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코비드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도 스토어에 가는 거 좀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람들도 사고 소매업소도 온라인 이 웹사이트를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소비자 심리는 좀 걱정을 한다고는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무튼 지갑은 열었다 하는 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내년에 물가가 4.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이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경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예측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Who knows? 그러나 안 해볼 수 없으니까 사람인 이상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지만
또다시 역전될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조금 하락될 것이다 했는데 온라인 쇼핑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났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씁니까? 돈들이 많으세요. 휴일 쇼핑에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까지 다요. 미리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평균 1652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랍니다. 야, 이건 처음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람들이 쓰기는 써요. 쓰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소매업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이걸? 할인 폭이라든가 할인 품목이라든가 그 마진을 잘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익 예측을 발표를 했는데 33개의 소매업체 가운데서 37개 소매업체, 그럼 뭐 거의 이거 86% 정도 됩니다. 예상보다 수익은 적었다. 뭐 사람들도 많이 샀는데 아무튼 수익은 적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만 안 하시네요. 휴가에 쇼핑을 한다고 답했는데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것 다 쓰고도 남 쓸 것 쓸 만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항상 부럽습니다. 뭐 어디 남에게 뭘 하려고 하면 나에게 못 쓰고서야 할 수 있는 이 심정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또 남을 위해서 살 때 즐겁다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아꼈다가 남을 위해서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95% 사람들이 휴가에 쇼핑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92%였거든요. 늘어났네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2021년도에는 88%. 자, 오늘 아직 안 사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그냥 온라인에 그 쇼핑백에 넣어두세요. 내일이 사이버 먼데이잖아요. 혹시 아나요? 추가로 더 세일을 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내일은 사이버 먼데이 가격 내일까지는 굉장히 낮아질 거고, maybe 어쩌면 애프터 사이버 먼데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크게 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뭐 1, 2불 차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사려고 기다렸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큰 차이가 안 나면 사시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쇼핑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얘기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마무리를 해야지 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지금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의논하면서 뽑는데 보니까요. 이게요.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치 베테랑도 있고요. 그리고 충성파들도 있고 아니면 다크호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 하면은 팀 스캇, 얼마 전에 연방 상원 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사퇴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지금 제일 뜨죠. 또 뭐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플로리다의 연방 상원 의원 아니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뉴욕타임스는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해놨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베테랑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원 의원 하다가 바로 트럼프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행정부를 채울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CIA도 그렇고 해서 CIA 국장 뭐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뭐 국무장관 한 개 전부인데 베테랑이라고 들어가네요. 뭐 오히려 그에 비해서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주지사도 했고 훨씬 경력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충성파 가운데서는 J.D. 밴스 이 사람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막 유명한 책 써서 유명해졌고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를 경멸하다시피 하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와 손을 잡습니다. 물론 어쩌면 트럼프가 없었어도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충성파입니다. 또 세라 허카비 샌더스 알칸소의 주지사,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을 하다가 알칸소 주지사로 갔잖아요. 아버지가 거기 알칸소 주지사였었잖아요. 마이크 허카비.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이 사람은 말해야 되겠네요. 캐리 레이크. 지난번에 애리조나주의 선거에서 떨어졌었죠. 애리조나 팍스의 그 로컬 앵커를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남편보다도 나는 더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비벡 라마스와미야 공화당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천하다고. 자격도 되지 않고 너무 또 무지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그런 비벡 라마스와미가 그러나 트럼프의 전체적인 그 추종 세력이니까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좀 나이 같은 것을 좀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이 앨리스 스테파닉 같은 경우는 그 리즈 체니를 몰아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했었던 리즈 체니를 물러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 앨리스 스테파닉이 좀 어떻게 될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와일드 카드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와일드 카드 넘버 원은요 터거 칼슨입니다. 지금 이제 팍스에서 쫓겨나서 본인의 방송을 하고 있는 릭 스캇, 플로리다의 한때 주지사였고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 있네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으로선 아직 기간이 있지만 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밥 밴더 플라츠라는 아이오와주에서 복음주의 리더로서 아주 유명한 뭐 회계 이런 그 직업을 갖고 있어요. 회계관 뭐 이런 직업을. 그 사람을 엄청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하냐면 팍스에 나와서도 그렇고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루스 소셜 굉장히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이 통해서 하는데 그 비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본인을 빼고 공식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팍스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레드 웨이브 같은 것 붉은 그런 그 힘 같은 것 공화당이 확 떠오르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시대에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일하게 플로리다주와 아이오와주에서만 그랬다. 플로리다가 이제 론 디샌티스 주지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온갖 얘기 다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 보러 사기꾼이다. 밥 밴더 플라츠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여자 그 주지사죠. 역시 론 디샌티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누가 뽑아주겠어?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났다. 킴 레이놀즈하고 악담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인트레스팅하네요. 그 프리덤 코커스 가장 공화당에서 극우로 가 있는 타협도 하지 않는 협상도 하지 않는 그런 텍사스의 칩 로이 의원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주자죠. 지금으로서는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미국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연방 상원과 하원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부는 물론 앤디 김 뉴저지 3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처럼 상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연방 상원에서 한 5명 정도 그 가운데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의원을 포함해서요. 나머지는 전부 하원인데 야 이건 정말 못해 먹겠네. 너무 당파색이 심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선에 안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 럼니 공화당의 유타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나는 민주당에게 투표해도 회피할 것이다. 2024년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사실은 뭐 비벡 라마스와미 빼놓고는 누구라도 지지할 수 있어요. 트럼프만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민주당에게 투표를 해도 내가 회피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나 조 바이든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다. 민주당에서 뭐 한 명 하원 의원 나오긴 했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만큼 미 롬니는 초지일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미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국무장관을 하고 싶어서
트럼프 타워에 인터뷰까지 갔잖아요. 국무장관이 됐다면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이 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장관이 됐으면 더 강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장관들이 몇몇 있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렉스 틸러슨이라는 그 오일업계의 그 CEO를 국무장관으로 놨잖아요. 아니, 오일업계 CEO가 국무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코미디인데, 그리고 나서 그 렉스 틸러슨도 엄청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졌죠. 아무튼 밀 럼니는 그 이후에 초지일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의 음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 미 럼니라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2번인가 나왔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지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막판에 어쩌면 바이든보단 트럼프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재선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76세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살 아래고 이제 미래는 젊은 세대가 갖고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막판에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지도 모른다. 상원에서 같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관도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미 럼니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선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정치 메시지를 준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이 월요일인데 11월 26일이면 2023년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맞으세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